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심층 인터뷰 시간인데요. 사실 이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연예인을 뵈는 듯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제가 늘 보고 아주 재밌는 말씀도 아주 조리 있게 이렇게 말씀도 어떻게 저렇게 한국 말씀을 잘하시나 싶을 정도로 계속 뵀는데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직접 뵈니까 좀 이렇게 느낌이 좀 약간 다릅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예, 심층 유튜브 시간은 알파고 시나씨, 미스터 시나씨 기자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나씨보다는 알파고라는 이름을 쓰시면 더 좋습니다. 아, 좀 네. 어떻게 불러드리면 미스터 알파고라고 하면 되나? 아니면 알파고 기자님? 어떻게? 그렇죠. 하면 되나? 두 번째 거는 한국스러우니까 미스터는 좀 약간 매려오잖아요. 네. 네. 그냥 알파고 기자라고 하시면 돼요. 알파고 기자님.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아, 이것도 뭐 이렇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TV에서 뵈면서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언변이 좋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재밌게 할 수 있는지 참 이렇게 저도 너프 평가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예, 네. 뭐 집사람도 이렇게 같이 보고 하면서 되게 재밌게 잘 이제 보는데요. 하여튼 뭐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뭐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알파고 씨는 이렇게 많이 알고 네.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나 씨라는 이제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네임이. 그래서 약간 씨로 끝나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왜 시나 씨라는 이름이 씨가 어떤 의미가 또 혹시 있는지. 저 이름이 원래 시나씨? 네. 그 씨 이제 씨가 없으니까 쌍시옷으로 시나씨가 된 거고 네. 성이 알파고인데 네.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아. 이렇게 뮤직 시나 하면 음악을 좋아하고 아는 사람이다 네. 이런 의미인데 근데 이 이름 자체는 한국어로 굳이 따지자면 율곡 같은 이름이에요. 역사 속에 있는 어떤 문학가의 이름인데 지금 누구도 네네. 안 쓰는 네. 제 아버지가 좀 약간 독특한 사람이니까 자기 자식한테 네. 이렇게 좀 약간 남들이 잘 안 쓰는 이름을 붙인 거고 네. 성씨도 장식 해명이에요. 60년대 터키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때 네. 힘이 없는 쿠르드 부족들의 성을 덜걸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아, 네네. 좀 더 통화를 잘하라고. 이제 그때 우리한테도 알파고이라는 생 돌고로 그 성이 온 거고 의미가 뭐냐면 그것도 이제 한국인 학자한테 배웠어요. 네. 토구, 네. 그러니까 두구, 아니면 병사이라는 의미예요. 어. 근데 이제 한국에 왔더니 이름 뭐냐고 하면 신하씨라고 하는데 사람들 어디까지 이름이냐고. 그래서 한 6개월, 1년 만에는 포기했고 네. 이제 제 성을 이름으로 말하기가 시작했어요. 네. 이름은 알파고예요. 그러다가 이제 10년 동안 너무나 조용히 살고 있었다가 갑자기 이제 구글이라는 다국적 기업이 네, 저한테 그렇죠. 허락받지 않고서 우리 네. 가문한테도 허락받지 않고서 네. 그런 로봇을 이제 그렇죠. 개발하면서 네, 맞아요. 두 번째 사실 골치 아픈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언제 처음에 오셨는데요? 2004년에 왔어요. 2004년. 그럼 이제 거의 20년 되셨네요. 거의 20년이죠. 그러다가 2017년에 그 다른 알파고가 이제 나오면서 또, 네.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알파고이고 네. 이제 한글로는 다 둘 다 비읍으로 돼 있으니까 네네네. 저는 진짜 알파고예요. P로 네. 돼 있어요. 아, P, 네네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한국에 어떻게 오시게 된 건가요? 그 2004년에? 2004년에 어떻게 왔냐면요. 저 원래 터키에서는 물론 지금 정부가 문을 없애버렸어요. 그 학교를 없애버렸지만 영재 학교가 있었어요. 네. 영재 학교. 네. 그 학교에서 저는 이제 물리학을 전공하고 이제 터키에서도 이스탄불 기술대학교를 붙었고 합격했고 네. 그 기술대학교에 자매 결혼이 있다는 이유로 카이스트에 공부하려고 왔어요. 그 네. 목적으로. 예. 네. 왜냐하면 우리 고등학교에서 졸업하는 애들 한 30%는 해외에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네. 학사 과정을. 저도 그 느낌으로 한국에 왔는데 물러오신으로 생각해가지고 왜냐면 2002년 때는 이제 한국 터키 월드컵이 있었고 그죠. 네. 예. 이제 그때 갑자기 뭐야 이 나라는 60년 전에 꼴찌 아니었어? 지금 이렇게 월드컵도 하고 있다고? 요즘 핸드폰 야 잠깐 왜 삼성 핸드폰 한국 거였어?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한국인 눈에 제 네. 블루오션으로 보였어요. 네. 내가 먼저 가면 왠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네. 근데 이제 어학당을 다닐 때 제가 제 스스로를 다시 발견했어요. 제 부모의 압박으로 저는 과학고 가는 것 같고 네. 저는 제 스스로였으면 전혀 숫자를 사랑하는 사람 아닌 것 같고 저는 글자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름을 신화 시대로 간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다 때려치고 카이스트 옆에 있는 그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갔고 네. 이제 아예 바꾸셨네요. 네. 네, 아예 네. 완전히 바꿨고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 붙고 거기서 이제 석사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돼서 터키에서 그 당시에 튀르키예에서 제일 잘 나간 그 민영 회사 언론사의 한국 특파원으로 발탁됐어요. 아, 네.
참,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거 뭐- 근데 그 후에 근데 좀 에르도간 정부랑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2010년 때는 우리 언론사하고 에르도안이 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왜냐면 좋았어요. 네. 왜냐면 튀르키예에서 제일 잘 나가는 언론사였고 우리 언론사에서 나왔던 신문사들 발행 부수가 1위였어요. 100만 부. 네. 예. 매일매일 100만 부 찍었던 언론사였는데 근데 2013년 이후로부터 관계가 나빠졌고 특히 우리 언론사가 막판에 에르도안 정부하고 IS랑 좀 약간 연계에 있다는 것들을 폭로하는 바람에 아하. 눈알 가시가 됐고 이제 쿠데타 핑계로 우리 언론사를 생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2016년까지는 그 언론사야 한국 특파원으로 활동했다가 네. 다음에 좀 더 몇 년 동안 아시아 기자 협회에서도 좀 약간 일했고 그런 식으로 활동하다가 지금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사실 뭐 이 터키라는 나라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형제의 나라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한국 분들도 이게 터키를 또 여행하거나 가면 네. 굉장히 또 반겨주시고 네. 거리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정말 형제의 나라처럼 이렇게 정말 그렇다고 저도 이제 듣고는 있습니다. 한 번도 저는 개인적으로 못 가봤는데 그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에서 봤던 한국은 뭐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삼성이 한국 거였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터키에서 한국을 그래도 잘 모르고 있던 거 아니, 아닌가? 그 당시에는 네. 이제 2002년 월드컵으로 한국이 이제 홍보된 거죠. 홍보된 거고. 2002년 네. 전까지만 해도 한국 우리 예전에 가수 좀 약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구해줬던 나라가 아니야? 뭐 네. 그리고 아예 좀 약간 생각이 없었다가 2002년 그리고 전까지는 잠전 연사들도 갔다 왔는데 전해주는 스토리들을 보면 깡촌이에요. 아, 그렇죠. 깡총. 예, 네. 뭐 그쪽 50년대 뭐 깡총 맞잖아요, 사실. 한국이. 그때는 그런데 네. 근데 이제 2002년도 바로 직전까지라도 이제 그런 이미지를 저희가 한국 근데 이제 있었다는 거잖아요. 2002년에 월드컵을 하면서 네. 이제 LG, 삼성, 네. 현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탔던 그 자동차는 한국어였어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다이브도 있었고 네. 그래서 한국이 너무 발전했구나 하는 그 2002년에 임계점으로 잡고 어느 날까지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특히 최근에 와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삼성이 1위고 네. 드라마하고 이제 K 콘텐츠도 지금 앞서가 있기 때문에 한국, 일본 같은 선진국이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당시에 기억하면 저희 월드컵에서 3, 4위전을 했나? 맞아, 3, 네, 4장 맞죠. 해가지고 네. 한국이 졌죠, 그죠? 내가 그러니까 이번에. 더 그때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또 끝난 다음에 정말 선수들끼리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독여주면서 그런 그죠, 느낌 예. 되게 좋은. 그때 한국 네. 터키 친선 협회가 있어요. 한국 네. 분들이 만드셨던 그 네. 협회는 그리고 터키 문화원이 있었는데 그 협회하고 그 문화원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 네. 그림을 만들게끔 했죠. 그래서 그 휘날리는 그 큰 국기는 그 네. 협회하고 문화원에서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뒷단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네. 다른 또 분들이 계셨군요. 그런 데서. 저는 이제 터키 2번 가봤거든요. 21년 7월인가? 그때 한 2주 갔고 그 전에 네. 이제 이스탄불 한번 가봤는데요. 그 보니까 거기 그 참전 용사가 나오는 무슨 영화도 하나 있더라고요. 꽤 유명한 영화. 뭐 아일라를 네, 아이다 말씀하시는 맞죠? 거죠. 네, 네, 그 네. 아일라는 네. 원래 실제 스토리예요. 네, 네. 이거 이제 맞아, 한국 나중에 그 두 분이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예, 네. 사실은 그 만났다는 자체가 우리 언론사에 나오는 주간지 잡지가 있어요. 아, 네네. 그 잡지가 그 스토리를 엄청 좀 약간 홍보하고 키웠고 그 우리 언론사에 속했던 그 잡지에서 나왔던 스토리 덕분에 갑자기 그 스토리가 너무 좀 약간 인기가 되는 스토리가 있대요. 그 한국 잠정 연사들 사이에는. 네. 그러다가 이거 너무 좀 약간 자극적인 스토리이니까 이제 대사관이 이걸 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외교 사업들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영화 쪽에 있는 이제 투자자들도 야 잠깐만 이걸 가지고 영화 만드는 거 어떨까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가 대박 났어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터키에서 이제 어떤 친구들이랑 놀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꼬맹이가 있었는데 이제 이제 아이다가 아까 이런 말을 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한국 생활을 꽤 오래 하시고 계신데 네. 이게 좀 왔을 때 그 처음에 왔을 때 좀 이해가 안 됐던 어떤 뭐 문화 뭐 터키인 입장에서 뭐 지금 튀르키이시지만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너무 또 비슷한 어떤 뭐 생각대나 문화가 또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비슷한 네. 부분은 그거 이제 연장자 위주로의 사회 조직 문화, 네. 형 누나이라고 부르는 거, 형 누나라고 부르는 거는 그렇게 좀 약간 보편적인 문화가 아니에요. 네. 그 나이가 자기보다 높다고 해서 또 다른 하나의 명칭을 만들고 부르는 거는 저는 이제 튀르키예에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통하는 문화일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저는
중동 아랍에서 왔더니 거기 우리 붙어 있는 문화권인데 거기 없더라고요. 네. 그냥 학자들만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어르신들만 존중하는 거지 네. 한 살 많다고 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특별한 예의를 갖추는 그런 단어나 그런 어휘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 문화하고 튀르키예 문화는 비슷하다는 거 너무 느꼈는데 그 다른 점이 뭐냐 한국 사람들은 이제 유교 문화권 때문에 네. 지나치게 완벽주의자예요. 그 사전에는 모든 거 다 갖춰져 있지 않으면 출발하진 않아요. 출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튀르키예는 일단 출범하자. 아, 일단 낙타 한 마리라도 출범시키자. 그러다가 다른 낙타들이 붙어서 이제 카라반이 생긴 거 아니냐. 네. 어디서 막 낙타를 100마리 다 모아서 카라반 출범시키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일단 출범하자는 그 사고 마인드하고 한국에서는 아니야. 철저히 모든 거다 완벽해지- 셋업해야지 어, 그때 어, 출범하자는 그 사고 마인드 사이에는 저는 좀 약간 많이 갔다 왔다 했고 좀 약간 네. 힘들었죠.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이 훨씬 더 보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럼 비즈니스 그런 쪽에서. 네. 그런 마인드에서는 좀 그렇죠. 그 뭐야 그 터키는 제가 갔다 왔는데 뭐 예를 들면 리라화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떨어지고 아 있더라고요. 그건 어쩔 네.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권하고 경제 구도상으로는 리라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정부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리라를 잡고 있어요. 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한 번 더 폭락이 있을 겁니다. 저 미리 말씀드려요 지금. 예, 네. 그래서 사실 저기 이제 누가 말씀하시던데 네. 그 얘가 지금 그 터키 집 보러 갔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 부동산을 좀 많이 봤어요 가가지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진짜 리라화로 내는 경우는 없고 다 유로와 파운드와 달러화로 계산을 아니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이제 집 주인들도 다 이제 의무들이라 그러고요. 알고 네네. 있어요. 외국인들이 여기 땅 예. 사러 온다는 거. 그러면 네. 그러면 이분들이랑 무조건 달러 위주로 유로 위주로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해요. 이스탄불에서 하지 마시고 그나마 좀 약간 경제 활성화가 됐던 도시들이 있어요. 뭐 무르사라든가 이즈밀이라든가 그런 도시들에 있는 잘 나가는 거리에서 집을 사는 거는 좀 약간 유리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페티에 어때요 페티에? 페티에는 이제 뭐 개인적인 뭐 관심이 있네. 페티에는 좀 약간 한국 미국으로 따지면 플로리다 같은 거니까 그죠, 그죠. 유향지죠 모르겠어요. 이제 그냥 좀 싫어하나 뭐 사놓으시죠 뭐 작가님. 참고로 예.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 아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예. 네. 지상 낙원입니다. 네. 현재 뭐 튀르키예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가 약간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지점에 있고 네. 또 인구 대부분이 또 무슬림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뭐 중동으로 나눠야 되나 유럽으로 나눠야 되나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 항상 이렇게 해요. 예전에 유럽이었다가 지금 중동이 됐다. 아. 왜냐하면 예전에는 완전히 좀 약간 EU와 가입하려고 했고 EU랑 같이 움직이는 프로젝트들 많았고 웬만한 그 국제 기구에서도 EU에 있었던 유럽 쪽에 있었던 국제 기구들에다가 가입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지나치게 중동 이슈들에다가 튀르키예는 간섭을 하면서 중동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인구로도 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시리아 사람만 지금 500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오. 이 500만 명이라면 대전 3개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거기에 플러스 그 카불이 이제 탈레반한테 뭐죠 그 정권을 이제 교체되면서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네. 이제 지금 아프간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아프간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파키스탄을 지나가고 가잖아요. 네. 그럼 그걸 보는 파키스탄 사람이 잠깐만 나도 아프가니스탄 사람이야. 같이 이렇게 오고요. 네. 아, 네. 네. 이렇게 지금 아프간 난민들이 뒤에서 파키스탄 경제 난민들까지 끌고 오고 터키에 들어오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터키는 지금 인구 구도는 중동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아, 네, 안타깝게도. 그 시리아 쪽에서도 이제 터키를 거쳐서 유럽으로 많이 가지 않나요? 어때요? 아니 그 국경을 막아놨어요. 그 아, 네네. EU 국가들한테 예. 터키 그 정부는 약속해 준 거예요. 내가 이분들을 잡아줄 테니까 막아줄 테니까 돈 좀 주쇼. 아, 네. 하고 그래서 이제 물론 시리아 난민들 가고 싶죠 유럽으로. 네, 그래서 그렇죠. 터키 정부는 지금 막고 있고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에서 엄청 많은 시리아 난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문화적으로 굉장히 또 혼재되는 느낌을 많이 급하게 또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그냥 튀르키예 역사를 보시면 네. 아예 그 땅의 DNA 그래요. 지금 1000년 전에 튀르키예 사람들 거기 살았던 거 아니잖아요. 네, 네. 비잔틴 제국이 있었고. 아, 그죠. 근데 네. 또 1000년 전에 가면 거기 또 다른 민족이 있었고 네. 또 로마도 3000년 있었고. 전에 가면 히타이트 민족이 있었어요. 네. 히타이트의 수도는 어느 나라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예요. 네. 그래서 거기 자꾸 민족들이 교체되고 있어요. 거기는 다리예요, 다리.
다리에는 누가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잖아요. 어느 나라도 한남 대교에 가면 거기 집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냥 맞아요. 자들이 갔다 왔다 합니다. 네. 그 당의 운명이 그래요. 이 한국인들은 이제 투자라는 데 관심이 사실 꽤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 3%란 이 3% TV도 번창하는 거고 네. 터키는 어떤가요? 이제 투자에 사람들이 관심이 좀 있나요? 아니면 있다면은 뭐 주로 뭐 부동산, 주식 뭐 어떤가요, 거기는? 일단은 튀르키예는 이제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만큼은 아닌지 확실해요. 왜냐면 네네. 주식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지적 좀 배경이나 셋업이 돼야지 시스템도 좀 약간 거기에 갖춰줘야지 하는 건데 아, 예. 물론 이제 한국만큼은 활성화되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에서도 시장이 있고 네. 튀르키예에서도 이제 그 주식 시장이 있고 주식 시장에서 엄청나는 회사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그 튀르키예에서도 좀 약간 삼성하고 현대처럼 좀 재벌가. 네네. 몇 개가 있고 근데 한국만큼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댓글에서 제가 봤는데 비트코인 그 비트코인 자체가 튀르키예에 있었죠. 그러다가 네. 좀 약간 한국에 있었던 루너 같은 사건이 터키에서도 한 번 터졌어요. 아, 진짜요? 네, 네. 너무나 큰 회사 하나가 무너졌거든요. 네. 비트코인이랑 관련된 회사. 관심이 있는데 이제 지식으로 뒷받침돼야 된다. 이걸로 마무리 시킬게요. 아, 댓글창에 잘생긴 안파고 그쵸, 아, 계속 잘생긴 안파고. 올라오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는 모습 보러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지적 대화를 위해서 왔습니다. 아유, 근데 저를 많이 보고 싶으시면 알파고의 지식 램프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뭐 깨알 뭐 홍보까지. 그럼 이제 네. 부동산은 그래도 많이 하겠죠 아마고요. 거기 터키. 튀르키예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한국보다 더 활성화가 된 이유가 뭐냐면 네. 아기를 아직도 만들고 있어 튀르키예 사람들이. 그래서 애를 낳는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아직도 굉장히- 필요해요. 출산율이 높은 편인가요? 그러니까 한국이 비교적으로 안 하잖아요. 한국보다 네. 높은 거지 네. 중동치계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그 항상 좀 약간 활발한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부동산 회사들이 생겼기 때문에 말칸반도나 아니면 러시아에서 웬만한 공항이나 아니면 좀 잘 나가는 아파트는 다 터키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가서 지은 거예요. 네. 그 보통 이제 한국에 오면은 중동에 대해서 오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있으셨어요? 뭐 예를 들면 낙타. 낙타. 네. 한국에서 호랑이 몇 명 봤어요? 한국이라고 하면 호랑이가 지금 대표적인 동물인데. 뭐 길에서 막 낙타가 보일 거다 이런 뭐 네, 그 오해들. 낙타가 보일 만한 나라 몇 개밖에 없고요. 네. 네. 특히 튀르키예는 아예 좀 약간 외국인들이 위해서 아랍 국가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낙타가 몇 네네. 마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귀한 이제 낙타네. 일부 다처제가 너무 흔할 것이다. 네. 일부 다처제도 이제 옛날만큼 흔하지는 않고 너무 힘든 거니까. 근데 아직도 존재를 합니까? 튀르키예에서는 불법이에요. 아, 일부 다치는 불법이긴 하지만 네, 튀르키예에서는 불법이긴 너무나 극소수는 하죠. 아, 극소수는. 그래요? 왜냐하면 네. 가서 맨날 나이트클럽에서 아니면 그 노래방 룸에서 돈을 때리는 건 좀 경제적인 부담이잖아요. 아. 차라리 이제 일부 다처제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또그 용인이 되나 보죠. 그 일부 다처제라는 돈이 너무 많고 예. 첫째 부인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면 네. 사람들이 남의 집안에 나고 우리는 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둘째로 결혼을 했는데 첫째가 너무 불만이 많다는 걸 이제 느껴져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왕따 당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쉽게 도전할 만한 일이 아니죠. 네. 뭐 도전하기 쉽지 않죠. 아니 한 명도 벅찬데 어떻게 2명 이상이 야 진짜 네. 그러면 엄청나네요. 인삼 네. 많이 드세요. 네. 인삼 많이 아 드세요. 인삼 네네. 많이 드세요. 요번에 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갔다 오셨나요? 저는 사우디아랍에미리트보다는 이제 아랍에미리트를 제가 중동을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하나의 좀 약간 헤드코트처럼 삼았고 예. 비행기 표를 아랍에미리트 왕복으로 샀어요. 네네. 이제 나머지는 이제 즉흥적으로 사고 돌아다니고 다시 이제 아랍에미리트 오면서 이제 마무리 시켰는데 네. 신기하게도 제가 아부다비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에는 윤 대통령이 아부다비에 도착했어요. 진짜요? 오, 네. 시간 차이로 우리가 네. 도착했고 오. 제가 원래 이제 중동을 가는 이유는 니엄시티 때문에 한번 가서 니엄시티, 예, 니엄시티를 좀 보려고 했고 네. 니엄시티에서 이제 중국 좀 약간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이제 메카 메디나를 좀 한번 봐야 됐기 때문에 마침 이제 왔잖아요. 이왕 왔기 때문에 좀 한번 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네. 메카 메디나도 봤고 원래 죽기 전에 한 번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사실은 그거는 네.
순례 기간 때 가봐야 돼요. 그 한 번은. 그러니까 네. 아무데나 가면 안 되는 거군요, 그게. 아무데나 가다 되는데 네. 그 인정되려면 그 시간대 가야 돼요. 네네. 그래서 사우디 정부는 그 시간대는 나라별로 코트를 줘요. 아. 너네 나라에서 이 정도 아니면 매 터지는 거죠, 그죠? 네. 전 지금 그 시기가 아닌데도 갔는데 도시 자체가 뻑 차요. 아, 그 예배 소리만 올리면 사람들이 이제 다 모든 일을 다 멈추고 네. 길거리에다가 다 카페테를 깔고 동시에 몇십만 명 사람 뭐 어떻게 보면 100만 명 사람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동시에 예배를 하는 그런 거 처음 봤는데 여튼 이건 이제 별개 얘기고 이제 메카 메디나를 다 마무리하고 다음에 야 그러면 이스라엘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네. 그래서 이제 요르단 갔어요. 요르단에서 이틀 보내고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가고 이제 팔레스타인 올드 예루살렘 네. 구시까지 다음에 텔아비브 수도를 좀 보고 다음에 이제 비행기표는 원래 두바이만밖에 없는데 네. 비행기가 있었지만 비싸가지고 저는 비행기를 아부다비를 샀어요. 왜냐면 네. 아부다비 두바이는 1시간 네. 거리예요. 네네. 굳이 두바이 갈 필요가 없으니까 네. 아부다비에 가서 하루를 아부다비에서 보내고 다음에 이제 택시 타고 옆에 있는 두바이에 가서 거기다 하루 보내고 한국에 왔어요. 그 지금 강원국 작가님께서도 이제 터키를 자주 이제 2번 정도 가시고 자주 가시면. 자주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뭐 지상 낙원. 예, 네. 부동산 때문이신지 아니면 일부 다처제 때문에 가시는지 뭐 관심이 많은지 잘 아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한 명도 벅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 저 그래요? 진짜 빡명이잖아요 지금 네. 와이프가. 네. 근데 사실 뭐 해외 외국인들이 이제 터키 쪽, 그러니까 튀르키예 쪽에 뭐 부동산도 투자를 많이 좀 관심도 있고 뭐 그 외에 뭐 투자 관련된 뭐 이슈로도 사실 튀르키예를 많이 갈 수도 있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판단 시기에 튀르키예 관련된 어떤 투자 뭐 내지는 뭐 어떤 외국인 입장에서 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땅인지 뭐 어떨까요? 사실 방금 전에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데 지금 좀 더 그 불어서 설명드리자면 튀르키예에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투자 기회가 뭐냐면요. 네. 지금은 그래도 좀 약간 복락을 된 상황이긴 하지만 네. 선거가 조만간 치를 거예요. 네. 아직 그 날짜가 좀 약간 정해지진 않았어요. 네. 지금 1달러는 18리라예요. 18리라. 그러니까 아니면 19리라예요. 18.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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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이번 19리라 보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선거가 하고 난 다음에는 웬만한 그 사람들의 예측은 20리라 밑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그때는 우리 화폐로 봤을 때는 싸지는 거잖아요. 사지. 물론 지금도 싸긴 싸요. 네, 네. 이제 그럴 때는 그 이스탄불 말고는 이즈미르이 지금 터키에 있는 3대 큰 도시예요. 네. 어느 정도 좀 약간 경제 활성화가 됐고 좀 약간 경제적인 도시로 보일 만한 도시들에서 네. 그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우거나 아니면 이제 좀 약간 신시가지 같은 그런 뭐 명동 같은 지역들에서 아파트를 사고 한 몇 년 동안 갖고 있고 이제 그 사이에도 이제 좀 월세를 먹고 다음에 터키 정치가 안정화가 됐을 때는 확 올라갈 거거든요. 그럴 왜냐면 가능성이 지금 있다. 정치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시장이 너무 뒤집어진 상황이에요. 네. 그 거기 있는 지금 예를 들어 의사들의 월급은요 1,000리라 그 100만 원 좀 넘어요. 의사 월급이 네. 월 100만 예. 원. 그러니까 물가가 되게 싸게 사더라고요. 네. 네. 그 왜냐하면 경제가 지금 너무 뒤집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언젠가 다시 이대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언젠가 다시 한번 그 정치 안정화가 될 건데 그때 이제 바라보려면 달러로 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자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네. 저도 지금 좀 놀랐던 게 제가 2019년에 이스탄불에 갔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1유로가 이제 6그 리라였는데 지금 보니까 20이네요. 네. 와. 그러니까 진짜 그 3배나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좀 길게 3년 보고 만에. 뭐 그런 곳에 뭐 아파트든 뭔가를 좀 하나 뭐 만약에 관심이 있는 어떤 투자자라면은 한번 해볼 만하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댓글창에서는 CGV 얘기 나오고 있는데 거기 네. 좀 약간 언급할까요? 그 문제가. 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CGV의 문제가 뭐냐면 CGV 분들이 이제 회사를 샀는데 다음에 좀 약간 CGV 주가가 좀 약간 폭락됐잖아요. 네. 터키에 있는 그 회사 때문에. 어머. 이제 그 회사가 이미 터키에서는 떠나고 싶었어요. 떠나고 싶었는데 누구한테 좀 약간 좀 팔아버리고 좀 약간 제발 좀 약간 떠나고 싶다. 그런 상황에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CGV는 그걸 사기 전에는 누구랑 좀 약간 만났었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사실 수도 있었고 왜냐면 그 기업이 나가고 싶었어요. 왜 나가고 싶으냐? 지금 터키 정부는 기록으로 봤을 때 배경으로 봤을 때 자기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예. 괴롭히고 우리한테 매각하라고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네가 주는 그 세금 말고도 우리 좀 약간 기업들을 좀 돌봐주라고 뒷돈 좀 약간 챙기는 그런 구도이다 보니까 터키 기업들이 좀 터키를 떠나는 추세이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런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다시 좀 정상화를 하려고 했는데 잘 되기를 바래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CGV 이제 터키 쪽에 네. 뭐 예를 들어서 터키 분들은 좀 영화나 이런 컨텐츠 많이 사업을 봐요. 굉장히 왜냐면 많이 터키 사람들은 엔터테인먼트 그 관심이 시장에 많아요. 대한 관심이 많고 사실은 CGV는 아예 좀 약간 우리는 터키 시장을 통해서 돈 벌겠다 이 하나의 기업을 가지고 운영하고 돈 벌겠다가 아니고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아니 우리는 이 8천만 명을 가지고 우리는 장사를 하겠다. 오직 인수하는 이 회사를 가지고 장사하겠다는 거 아니고 한다면 돈을 엄청 벌 수가 있어요. 왜냐면 튀르키예 사람들뿐만 아니고 중동 사람들은 엔터테인먼트 관심이 엄청 많아요. 예. 그 오래전부터 했던 이 보드 게임들이라는 거 이란에서 나온 거예요. 네. 아직도 뭐지 그 튀르키예 가시면 할아버지들 아저씨들이 몇 개만 찻집들에 하잖아요. 가서 보드 게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CGV는 결론적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고 네. 현대적인 엔터테인먼트 우리는 어떻게 터키에서 우리는 단독적으로 밀어줄 수 있냐를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맞는 전략으로 새로운 좀 약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실행을 하면 제 보기엔 대박을 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그 회사 전략가들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죠, 제가. 사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이제 터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슈가 되는 게 UAE랑 사우디 쪽이잖아요. 예, 이제 예. 최근에 뭐 빈살만 아저씨도 예, 왔다 예. 가셨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윤 대통령님이 이제 그 UAE도 가셨고요. 예. 그리고 뭐 현대, 뭐 삼성, SK 뭐 다 같이 가죠. 회장님들 예.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그게 엄청나게 이제 분위기를 이제 띄웠어요. 업하게 만들었고 주시장도 많이 이제 오르고 있고. 예. 근데 현지 반응은 어땠나요? 현지 반응은 제가 이제 거기 있을 때도 그렇고 다음에 여기 와서도 좀 약간 다시 하긴 했는데 네. 이제 사우디 언론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언론에서 나왔던 것들은 오직 그 정상회담이 너무나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거 그리고 수많은 협정들 했다는 거 우리 같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거 그런 거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이 아부다비를 떠나서 두바이에 갔어요. 네. 두바이에 가서 두바이 국왕 라시드 알막둠이라는 또 정상회담 하나 했어요. 라시드 알막둠은 윤 대통령이랑 같이 했던 그 정상회담을 또 이렇게 릴스로 만들고 자기 인스타에다가 올렸거든요. 네. 그분이 많은 정상회담을 만나긴 만났는데 그 중에서 진짜 좀 약간 핵심적인 것들을 이렇게 자기 인스타에다가 올리세요. 네. 그래서 지금 팔로우하는 중인데 그 사람이 어떤 걸 올리고 어떤 걸 안 올리고 잘 알고 있어요. 구왕님이요? 두바이 국왕. 예, 두바이 그죠. 국왕. 두바이 구왕님. 두바이 그죠, 그죠. 공왕은 아랍에미레이트의 국무총리고 아부다비 공왕은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이에요. 아, 예, 거기는 네. 연방 왕국이에요. 네. 물론 왕국은 이제 제가 한국말로 말한 거고 사실은 그분도 도호국이라고 해요. 에미레, 네, 네. 아미르, 동치자. 여튼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거기서 결론적으로는 반응이 너무 좋았다는 거 핵심이에요. 반응이 좋았다.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MOU가 네. 예를 들어서 뭐 많은 MOU를 맺었는데 네. 이게 뭐 어떤 법적인 어떤 뭐 우리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계약을 따라와야 되는 사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되는 MOU가 되게 많았지만 네. 실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 현실적으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예, 예. 뭐 그게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도 있거든요. 정확한 지적인데 네. 그래서 지금 그 언론으로 보시면 한 40조인가 30조 정도 이제 네. 계약이 됐다는 걸로 나와 있잖아. 네. 이제 투자하겠다. 네. 네. 근데 이제 투자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좀 약간 의미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먼저 시작했고 다음에 지금 다른 GCC 국가들이 네. 따라하고 있는데 GCC 국가라는 거 뭐냐면 Gulf Countries Council이라고 하는 건데 6개 네. 나라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카타르, 바흐레인, 쿠베이트 그리고 오만. 이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왕이 군주가 거의 절대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돈이 많다는 나라들이에요. 이 네, 나라들은. 네. 자, 이 나라들의 특징이 이제 이 나라들이 아랍에미레이트 위주로 새롭게 이제 짰던 이제 미래 전략이 뭐냐면요. 우리는 이 석유에다가 의존하면 안 되겠다. 네. 우리는 새로운 돈벌이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석유도 끝나거나 아니면 쓸모 없어질 것 같아. 네. 그래서 그거 이루기 전에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는 새로운 돈벌이를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로부터 제일 먼저 성공적으로 해방했던 나라는 두바이예요. 네. 두바이는 이제 단계별로 관광업하고 이제 금융. 금융업에다가 그 90년대 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투자를 잘 해가지고 오늘날에 두바이 경제의 4%인가 3%는 석유고 네. 나머지는 생 관광하고 금융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 석유 없어도 먹고 사는 잘 네. 먹고 사는 나라가 됐어요. 제가 2005년인가 6년인가 한번 가봤거든요. 네. 근데 엄청 화려하더라고요. 뭐 건물들도 번쩍번쩍 올라가 지금 있고. 더 많이 화려해요. 두바이? 네, 아, 두바이가 뭐. 그 후에 살짝 한번 망했다가 이제 다시 화려하게 컴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네, 이제 네. 너무 좋은 시점. 사실은 이런 네. 것들이 우리는 중동 신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좋은 사건들이었고 네. 우리는 그 시간들을 잘 봐야 되는데 이제 두바이는 그때 2008년도 경제적으로 이제 좀 금융위기 이런 것 때문에 금융위기가 네, 네. 있었죠. 근데 예. 그분들이 그 이전부터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외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부동산을 사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 수치들을 보고 아 우리는 혼자서 이대로 가도 이 부르즈 칼리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부르즈 칼리파 프로젝트를 밀어줬는데 네. 하다가 이제 그 경제 위기가 발생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어쩌지 하다가 그때 이제 프로젝터들 중에 한 명은 우리 삼성물산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바로 옆에 있는 그 나라의 형님 아부다비가 혼자 못하지 이럴 줄 알았어. 역시 석유는 제거야 하고 그때 이제 아부다비가 돈을 대줘줬어요. 그래서 이제 부르즈 칼리파 이름은 부르즈 칼리파예요. 원래 부르즈 칼리파 아니었어요. 아, 예. 부르즈 칼리파에서 그 칼리파가 누구냐면 지금 아부다비 국왕의 형이에요. 얼마 전에 아, 돌아가셨거든요. 한 예, 예. 1,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진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망할 뻔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아부다비 덕분에 살아남았고 그때 이제 두바이는 2000년 초기 90년대 말기에 발표했던 자기 이제 20년 계획의 한 70-80% 정도는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 시켰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지금 두바이는 석유 없어도 먹고 사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특히 이제 올해가 아니라 2022년에 거의 모든 주식시장이 다 폭락했잖아요. 네. 근데 두바이만 유일하게 30%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그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두바이에서 그러면? 작년에는 이제 일단은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 걱정을 했지만 완전 걱정 아니었어요. 할리파 국왕이 아프고 있었는데 정권 아팠어요? 이양에 네네. 큰 문제가 없을 건지. 근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아프고 있을 때 자기 동생이 희생가 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걱정했던 거 뭐냐면 러시아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향을 미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켰어요. 금정적으로. 자, 러시아에서 도망가고 싶었던 자본가들이 돈을 어디에다가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다 두바이로 가는 거죠. 은행에 네.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네네. 제일 깨끗한 방법이 뭐냐면 부동산 사는 거예요. 두바이 그래서 와서. 부동산 네. 사러 다들 두바이에 가기로 했는데 두바이도 또 이제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는 원래 관광업이 좀 약간 흔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두바이는 역대급 일을 한 거예요. 원래 중동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외국인한테도 부동산 살려면 70% 80%까지 대출해주는 오.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외국인한테. 대단하다. 두바이가 와, 원하는 네. 거 뭐냐면 제발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샀으면 좋겠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두바이는 오히려 이제 역전을 일으키고 자기네 길을 지금 단단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워낙 또 화려한 곳이기도 하다 보니까 뭐 제 기억에 이제 뭐 미션 임파서블 같은 뭐 해외 쪽에 약간 뭐 세제 혜택도 주면서 이렇게 컨텐츠 문화 쪽도 네. 상당히 좀 신경을 또 쓰고 있고. 특히 특히 인도 네. 콘텐츠에다가 두바이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K 콘텐츠만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 콘텐츠로 따져봤을 때는 국내 시장도 그렇게 해외 시장도 그러는 거는 인도 시장이거든요. 그죠. 발리우드인가? 뭐 네, 발리우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두바이는 제일 먼저 끌어당기고 싶었던 콘텐츠는 볼리우드 콘텐츠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바이 안에서 인도 사람들이 인도 말로 영화를 찍어요. 일단은 두바이에서 개봉돼요. 다음에 인도에서 개봉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인도 안에 있는 볼리우드 팬들이 그 영화들의 그 장소들을 보려고 두바이에 와요. 와, 네. 그러니까 네. 그 톰 크루즈가 그 위에서 그 빌딩에서 그죠? 네. 그 부르즈 칼리파요?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어쨌든 뭐 컨텐츠 관련된 뭔가를 세제 혜택을 주면서 상당히 좀 부흥시키려는 어떤 목도 저 보이죠. 3개월인가 4개월 전에 두바이에 갔다 왔는데 한 일주일 넘게 그때도 좀 두바이 영화들 좀 보려고 했는데 네. 거의 가반 수는 인도 말이고
좀 약간 서수는 아랍어예요. 근데 이제 인도 영화는 좀 약간 특징이 있잖아요. 꼭 이제 춤과 노래가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그게 저 뜬금없이 3,000명이 나와가지고 네. 춤을 이렇게 그러니까 춘 다음에 군무가 들어 그죠, 그죠. 군무라 네. 그래야 되나 이렇게 같이 하는 어떤 뭔가 또 들어가고 그게 좀 약간 포맷화돼 있는 정형화된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어떤 약간 독특한 또 그 영화도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영화는 오직 하나 영화 아니고 발생된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두바이에 가시면 데이라 지역에서 소옥이라는 그 시장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거 네. 정통 시장인데 소옥도 아랍 반도의 시장이에요. 네. 수크. 예, 거기 가보시면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금들이 거기 있어요. 기네스 기록에 들어갔던 금들 그 시장이 있거든요. 네. 너무너무 화려해요. 앞으로 편집되는 그 사진들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그 시장을 가보시면 그 금들의 광고 얼굴이 다 인도 연예인들이에요. 아, 네. 오. 그래서 이제는 좀 약간 연예인들이 좀 약간 두바이 안에 있는 시장에서 좀 약간 CF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단가가 더 높으니까. 네. 그 인구도 아마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왜냐면 저는 뭐 그냥 며칠만 있었지만 늘 제가 상대하는 사람은 거의 다 이제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인도, 파키스탄, 오셨더라고요. 스리랑카 이런 말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인도 도시는 두바이. 아, 네네. 예. 근데 뭐 빌산만 왕서도 그렇고 이제 국내 쪽에 컨텐츠 쪽에도 투자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죠. 일부 뭐 게임사도 민살만의 그렇고. 상황이 달라요. 네. 민살만은 과제가 있어요. 나라는 그동안 이제 제가 와합이라고 하면 사우디 친구들이 기분이 나쁘긴 한데 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할게요. 와하비 선생님의 한발리파 해석으로 이슬람을 해석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이슬람을 워낙 보수적으로 살아요. 저희 지금 사우디 갔다 왔잖아요. 아직도 그 옛날 맥도날드들이 있어요. 맥도날드 가보시면 계산대가 두 개예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벽 같은 거 있어요. 여자들이 돈을 내는 데하고 남자들이 돈을 내고 주문하는 데 따로 있고 네. 여자들이 밥을 먹는 데는 따로 있어요. 이렇게 좀 약간 코튼으로 지어져 있고 그 안에서도 네. 또 코튼으로 이렇게 구역들이 있어요. 왜냐면 여성분은 자기 남편이나 아니면 남동생을 오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자기 때문에 남편이나 남동생 거기 들어왔는데 남의 여성을 또 보면 안 되니까 또 그 여성 공간 안에서도 이렇게 커튼으로 이렇게 좀 약간 분리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이제 지금 이러한 사회를 모함메드 빈 살만이 네. 우리가 아는 그 두바이 같은 그런 레벨으로 끌어당겨야 됐는데 네네. 수단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예. 사람한테. 네. 콘텐츠들이 필요해요. 그런 예. 좀 약간 그 중에 하나는 K 콘텐츠예요. 왜냐? 한국 영화를 보시면 침대 베드신이 없어요. 여자들이 좀 네. 약간 노출 있게 입고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약간 쓸만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K 콘텐츠 중동에서 먹혔어요. 왜냐면 미국 거를 보면 가족끼리 볼 수가 없어요. 갑자기 베드시 나와요. 갑자기 막 이렇게 뽀뽀를 해요. 혀를 내밀고 뭐. 이거 어떻게 가족이랑 같이 먹어요. 근데 한국 영화에는 그냥 오직 눈으로 아니면 말로 자기네 사랑을 표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볼 수 있는 아이템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선정적이면서 네. 또 내용도 재미있으니까 네. 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다. 그럼 저 궁금한데 뭐 두바이나 이쪽에 한국 연예인이 뭐 CF를 찍거나 뭐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아직 그거는 그래서 좀 약간 작업들을 해야 돼요. 네. 누가 제일 유명해요 거기서 지금? 지금 아직도 지금 두바이나 아랍에미레이트에 가보시면 아니면 뭐지 그 이름 까먹어서 사우디에 들어가시면 네. 제일 유명한 외국 연예인 누구냐? 아밀칸이에요. 아메리칸. 아밀칸 세월간에 나왔던 사람. 맞아요. 예. 네. 한국 연예인 중에는 혹시 뭐 제일 핫한 물론 BTS 사람들 알아요. BTS. 왜냐면 좀 약간 보이 그룹이 와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많은 사람 왔다. 네. Do you know BTS? 할타라오 BTS 하시면 사람들이 알아요. 네. 네. 가기 전에 좀 약간 7일 동안 열심히 알아보고 공부하고 갔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약간 대화가 됐었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네. BTS는. 근데 이제 인도만큼은 아니에요. 아직 네. 그 지역에서. 그 터키어랑 아랍어는 많이 다른가요? 어때요? 완전 달라요. 완전, 한국어하고 중국어처럼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요즘엔 종편은 또 많이 이렇게 야해졌어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네. 네, 뭐 저도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중동이 안 팔리긴 해요, 그러면. 네. 네. 그렇긴 한데 아니 뭐 그 정도 안 팔릴 정도의 뭐 과한 정도는 아닌데 그거 자르면 되죠 뭐. 과거보다 네. 굉장히 그래도 상당히 좀 과감해졌다 뭐 그런 표현들이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K 컨텐츠가 뭐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재밌는 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확실히 인정을 좀 받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섞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이 K 콘텐츠를
좀 약간 살짝 그쪽 나라들에 있는 스토리나 아니면 사람들을 가지고 섞이면서 좀 대중화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좀 약간 매니아 계층으로부터 많이 소비되는 콘텐츠지 네. 대중화가 안 됐어요. 음. 대중화를 시켜야 돼. 근데 지금 인도 콘텐츠는 아랍 지역에서는 대중화된 상황이에요. 네. 그럼 뭐 무슨 어떤 작품을 같이 합작해서 만든다든가 그렇죠. 뭐 아니면 뭐 그쪽의 어떤 스타분과 같이 협업을 네. 해서 뭐 감독을 또 그쪽 감독을 그렇죠, 한다든지 그렇죠. 뭐 어떤 그런 저는 깜짝 놀랐던 거 뭐냐면 요르단에서 가게 이름이 튀르키예에서 한때 히트를 쳤던 한 3, 4년 전에 한 2, 3년 전에 히트를 쳤던 어떤 드라마가 있는데 네. 그 드라마는 한 동네 스토리니까 그 스토리 이름으로 제목을 잡았어요. 추쿠. 네네. 네. 추쿠르는 어떤 동네 이름인데 네.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무슨 커피숍들, 레스토랑들 추쿠르 레스토랑, 추쿠르 커피숍 아. 그리고 그 오. 동네에 상징이 있는데 네. 사람들이 그 상징으로 되는 반지를 끼고 다니고 네. 이거는 완전히 대중화된 거고 이런 현상은 우리는 일으켜야 돼요. 그 조금 전에 그 이제 K 콘텐츠 얘기도 하셨는데 네. 사실 뭐 한국 사람들이 중동 문화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아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요번에 그 이제 빈살만 이슈도 있고 UAE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중동 쪽에 눈독을 들일 텐데 네. 그 한국 기업이나 정부가 꼭 기억하고 좀 실행해야 되는 그런 거 좀 뭐 있을까요? 일찍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네. 머릿속에 있는 알고리즘하고 중동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알고리즘이 전지 달라요. 완전 생 달라요. 이걸 알고 시작해야 돼요. 한두 개 예만 좀 들어주시죠. 네. 그것보다는 예를 이제 수많은 사건이 있긴 한데 일단은 제가 한 명의 좀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네. 저는 이 알고리즘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의 제가 스토리 하나 뿌려드릴게요. 지금 네. 그분도 자기 기업이 있고 두바이에서 우리 3%를 잘 보고 있는 한국 분이신데 네. 네. 그분이 영지대학교 아랍어 지역학과를 졸업하시고 한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전자회사의 중동 주재원으로 중동에 갔어요. 네. 일부러 네. 회사 이름을 말씀 안 드릴게요. 네. 네. 이런저런 나라들에 가다가 니디에 이제 또 시리아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다가 우리 한국 기업에 그때 있는 상대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회사의 사장님이 그 한국 형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떻게 겉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이도 어떻게 이거 아랍 나라 잘 알지? 네. 한국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한국인 다 됐네. 아,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겉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인데 아랍인 다 됐네. 그래서 네네. 그 사람한테 얘기해요. 네가 월급 얼마나 받아? 내가 몇 배 줄 테니까 너 우리 회사로 와. 아, 네. 그래서 그 형이 나이스. 한국의 기업을 떠나고 그 회사에 들어가요. 아 네. 나이스. 나이스. 근데 이제 아, 좋네. 거기서 이제 네. 내전이 터졌잖아요. 아이고, 예. 그래서 그 기업이 두바이로 졸수합니다. 그래서 그 네. 형도 따라와요. 네. 또 두바이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충분히 이제 시스템을 배웠잖아요. 일단 한국 시스템을 그동안 많이 배웠고 다음에 네. 이번에 아랍 쪽에 있었다가 아랍 쪽 시스템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독립할 때가 됐다고 하고 예. 얘기를 하고 네. 미안하지만 사장님 제가 이제 좀 독립하고 싶습니다 하고 독립을 해서 자기 회사를 차렸는데 네. 그분이 뭘 했냐면 한국에 있는 전자 제품들에다가 자기 이름을 박아버리고 중동에다가 팔아요. 예. 제품이 한국 제품이에요. 네. 그 전자 제품들인데 네네. 그래서 지금 그 형이 너무 부자처럼 살아요. 어. 왜냐하면 그 뭐 아랍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은 한국 제품을 쓰기에는 돈이 좀 많이 들잖아요. 네. 메이드 인 한국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고 근데 한국 사람이고 근데 우리 오늘 왜 이렇게 잘하지? 우리처럼 왜 이렇게 움직이지? 네. 행동들 그러니까 반응들이 왜 이렇게 아랍 사람처럼 나오지? 이렇게 신뢰가 생겼다 보니까 네. 그 시장을 지금 나름 이제 확보를 해갖고 지금 두바이에서 너무 부자로 살고 있어요. 제가 갈 때마다 그 형 만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 일단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아랍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그 알고리즘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알고리즘 달라요. 네. 진짜 생 달라요. 생각. 이거 완전히 달라요. 이걸 알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배워가고 그때 이제 아랍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진짜 아랍 사람 다 됐나라는 그 수준에 오면 아랍 사람들을 완전히 신뢰하고 자기 아랍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니까 그때 이제 비즈니스는 완전히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약간 알고 들어가고 갔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아랍의 그 문화와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체득하면은 비즈니스가 매우 잘될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그거네요. 그렇죠. 현지화를 해야 되는 거고 뭐 향후에 이제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국내 뭐 컨텐츠 기획사들도 이 아랍 분들 중심으로 한 멤버를 가지고 그룹
하나 만들 수도 있겠다. 그렇죠? 뭐 네, 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또 중국인 중심의 멤버의 6, 7명의 그룹도 생기고 네, 네. 일본도 지금 일본 동남아 다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니주 같은 네네. 경우도 일본인 위주로만 그냥 그 그룹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쪽 세계의 어떤 그쪽 나라의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도 정말 시장이 크다면 또 그런 뭐 시도도 언젠가는 또 한번 하겠죠, 그죠? 네. 영화 산업을 포함해서.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참 중동이 사실은 우리가 뭐 그냥 겉으로 접해보고 뭐 어떻다 뭐 늘 생각하면 뭐 사막도 보이고 이게 뭐 이 낙타도 보이고 이렇게 되는데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생각이 그냥 생각만 머물고 있지 실제로 우리가 잘 모르는 네. 것들이 상당 많고 괴리가 좀 있다 생각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 중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쪽도 궁금해서 한번 가보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저는 네옴시티에 현지인 친구를 끼고 갔어요. 네, 예. 그 현지인 친구는 아버지가 장군이셨대요. 장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네옴시티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오고 네, 있는데 나왔죠. 제대로 된 기사가 나온 네. 것도 없고 그리고 네. 영상도 하나 나왔는데 네. 그 네. 관련되는 어떤 방송국에서 길게 나왔는데 다 내용이 그냥 뭐 너무 멀리 내피셜 뿐이에요. 네. 어. 그러니까 현지에서 직접 보셨던 어떤 그런 거. 저는 너무 놀랬던 거 뭐냐면 네. 지금 니엄시티가 타북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제일 북쪽에 있는 큰 도시인데 비교적으로 큰 도시인데 이제 그 타북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니엄시티가 지금 건설되고 있어요. 네. 제가 타북에서는 사람들 나보고 물어봐요. 민 아이나 안테 어디 출신이에요? 아, 네. 저도 아내민 코리아 제누비에 코리아 제누비에 사우트 코리아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야 니엄 때문에 왔어? 무슨 말이냐? 한국 기업들이 이미 많이 갔다 왔다 한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우리 언론이 아직 안 갔다 온 거예요. 아하. 아니 왜 안 갔다 온지 모르겠어요. 네. 안 갔다 오고 막 이상한 기사들을 쓰고 있어요. 네. 아니 이렇게 유명하고 좀 약간 뽀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인류상의 최고의 프로젝트에도 나올 수 있는 뭔가인데 네. 왜 안 갔던지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한국에 있다 보니까 예. 한국적인 그 안경이 제 눈에 씌워진 거죠. 왠지 네. 거기에 좀 약간 누구 중간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가봤더니 거기 지금 프레스룸 있고 프레스룸한테 미리미리 연락을 하시면 이틀 걸리는 프레스토더 시키기도 해요. 오, 그리고 대박. 니엄시티에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매일매일 관련된 뉴스들 올라가고 있고 모든 게 오픈돼 있어요. 네. 와, 3% 특파원을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뭐 가서 그냥 저도 한번 그렇죠. 취재하고 싶을 정도로. 아니 그렇죠. 미리미리 네, 얘기해 네, 주신다면 그 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오히려 예. 어떻게 도와드릴 수 홍보를 해야 되니까요. 그죠? 네. 당연히.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국내 언론에서는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를 보면 뭐 어떤 그 기업들이 가서 뭐 계약을 어떻게 따낼 것 같다 뭐 이런 굉장히 좀 뭐랄까 아주 희망적인 뉴스가 꽤 나옵니다. 뭐 그때 주식이 훅 오르고요. 실질적인 뭐 네. 계약을 뭐 정말 구체적으로 뭔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네.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네. 네옴시티는 하나의 큰 세트예요. 네. 아니, 뭐 경주에 있는 쌍장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에는 수많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그 또라인이라는 프로젝트 그 중에 하나고 옥사곤이라는 것도 하나고 저도 이제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대충 강남 정도의 뭔가 이겠지라고 갔는데 네. 뉴엄시티 안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서로 30분 길이에요. 다 한꺼번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하루에는. 아, 네네. 왜냐면 여기서 하나의 건설 현장이 있어요.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설 현장까지 가려면 가까우면 반 시간, 멀면 1시간, 2시간 걸려요. 와. 그래서 저는 공항이 있는 데하고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드라마들하고 영화들을 찍으려고 네. 너무 대형 스튜디오들을 만드는 뭔가를 거기에다가 하고 있는데 네. 우리 한국에서도 있잖아요. 군위인가 그쪽에다가 큰 스튜디오들이 있는 데가 네, 있는데 네. 하여튼 저는 그 2개만 이제 시간 없어서 2개만 갔는데 네. 그 뉴엄시티 프로젝트 안에서 분명히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발표들 중에서 몇 개는 뽀록이 날 수도 있어요. 네. 뽀록이 날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100%의 그렇죠. 성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네. 확실히 몇 개는 성공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렇죠. 갔을 때 네. 제가 느꼈던 거, 봤던 거 뭐냐면 열심히 전기 라인들을 꺼내주고 있었어요. 사우디 네. 정부는. 예. 원래 전기 라인들이 이거잖아요. 그 땅 위에다가 이렇게 전봇대? 이제 좀 약간 탑들을 세고 네, 거기 네. 케이블로 하는데 네. 이제 니엄시티는 아시다시피 완전히 재생에너지하고 이제 AI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기존에 있는 일단은 시스템을 다 절거하고 새로 가고 있었다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네. 그 다 재생에너지로 되는 라이터들을 이제 깔아주고 있었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뽑고 있었고 네. 그리고 거기 있었던 지역 주민들 지금 다 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저를 국경시켜주는 타북대학교에서 지금 교수 활동하고 있는 친구인데 한국에서 석사를 하셨어요. 야, 땅값 어떻게 됐어? 묻지 말라고 했어요. 나 지금 너무 후회해요. 왜냐? 제가 이제 여기 내 학교 일자리가 생기니까 왔는데 원래 그 타북 사람 아니에요. 그 친구는. 네. 왔는데 이제 뭐 조만간 있으면 땅 사야지. 그때 살 걸 그랬다. 왜냐? 네. 3배나 5배 올라갔대요. 네. 왜냐하면 이 니움시티는 타북이라는 도시 위주로 이제 관리되고 건설되다 보니까 타복값은 땅값이 엄청 오르겠네 진짜. 예. 엄청 올라갔대요. 그때 살 걸 그랬다. 그때 네. 진짜 헐값이었는데. 네. 기회의 땅이었는데. 네. 예. 일단 아쉽네요. 예. 네, 뭐 사실 뭐그 네옴시티는 저희가 사실 좀 이렇게 뭐 우려도 많죠. 네. 뭐 기회의 땅일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뭐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는 네, 다시 네. 한번 우리는 다른 비슷한 사례를 위주로 생각을 해요. 어디? 두바이도 2000년대 초기에는 90년대 말기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이렇게 좀 약간 사우디 2030 비전처럼 이제 자기네 비전을 발표했거든요. 그 네. 안에는 부르츠 칼리파도 있었고 네. 그 야자 나무처럼 생기는 그 네, 그렇죠. 섬들도 네,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 프로젝트의 70% 60%만 성공됐고 나머지는 실패로 끝났어요. 네네. 그래서 그 니움시티 안에는 분명히 실패로 끝날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이걸 우리는 판단을 하고 우리의 말을 어디에다가 움직여야 되는지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집중, 그러니까 뭔가 네. 잘 분석해서 뭐, 집중. 하나만 예를 들자면 두바이에서 원래 그 사람들이 전 세계의 지도를 그 바다에다가 인공섬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죠. 예. 아직도 제대로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야자나무처럼 생기는 인공섬 2개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뭐 반은 실패하고 반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 네. 기업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음. 정말 거기서 얼마나 많은 또 계약을 실제로 이루어내면서 한 단계 또 레벨을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기회를 또 가질 수 있는 그죠. 사업적인 네. 비즈니스적인 어떤 그런 정말 어떤 결과물이 참 있었으면 저희도 참 좋겠다 생각이 참. 그리고 뭐 듭니다. 니움시티 빌로그들 보고 싶으시면 조만간 저는 알파고의 시식램프에다가 올려드릴 겁니다. 거기서 확인하세요. 깨알 또 홍보를 하시면서 그죠. 예. 네, 하여튼 뭐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벌써 이렇게 뭐 그러니까요. 시간 예. 훨씬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버했네, 저희가 좀 오버했네요. 예, 예. 생각했던 생각보다 좀 올라갔는데 아무튼 뭐 추후에 또 한번 모셔서 이야기 들을 시간을 또 한번 가지도록 하겠고요. 언제든지요. 예, 말씀 주셨다 아까 거기도 저도 개인적으로 좀 찾아가서 한번 좀 내용도 좀 보고 좀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